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GTX-D 노선 수혜지역 김포, 검단, 영종 아파트 가격을 그대로 믿어도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만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과연 GTX-D 노선이 어떻게 될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큰 주목을 받는 만큼 역시 아파트 가격도 뜨겁습니다.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TX-D 노선은 지난 2019년 10월에 국토부가 추가 노선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광역교통 2030이 처음 반영됐습니다. 당시에 GTX-D 노선은 ABC 노선에서 빠졌던 수도권 서부 지역을 강남까지 연결하는 것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현재 GTX-D 노선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다른 건의안으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는 김포에서 부천 그리고 서울 남부를 지나서 하남까지 총 68.1km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계획안을 주장하는 근거는 검단과 김포 지역은 인구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에 2기 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철도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조 9천억 원 가량이 됩니다. 반면에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청라 그리고 검단과 계양 신도시를 지나서 강남과 하남시로 연결되는 무려 110km가 넘는 Y자형 노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계획안을 주장하는 근거는 인천공항에서 강남과 직결되는 광역고속전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서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기도의 계획안과 검단부터 하남까지 구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총 사업비는 약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다만 인천시가 건의한 계획안은 객관적으로만 보면 경기도가 제안한 계획이나 하남시에서 김포 쪽으로 향하지 않고 계양신도시에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단일 노선보다 오히려 더 높은 BC값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김포나 인천공항으로 가는 각각의 단일 노선보다 인천시가 주장한 계획이 사업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천시가 제안한 대로 Y자 노선으로 추진하게 되면 10조 원이 넘는 예산 부담과 전체 노선 길이가 거의 200km에 육박하는 만큼 사업기간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GTX-D 노선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그동안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서 체감을 해보겠습니다. GTX-D 노선 기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포시 통진읍은 그동안 김포시 안에서도 교통소외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낮고 상승도 거의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마송 현대 1차 전용 84 타입이 2020년까지는 1억 원대 후반에서 2억대 초반을 형성했지만 최근에는 2억 4,5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의 마송 현대 2차 84 타입도 최고 2,6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자고 일어나면 몇천만원씩 상승하는 시기에 2억 원대 중반이 뭐 그리 큰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김포시 통진읍은 교통소외 지역으로 외부 투자자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았던 곳이고 평소 거래 가격이 1억 원대 후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승률로만 따지면 거의 30% 이상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상승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특히 영종도 쪽은 2014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실거래가가 4억 원대에 머물러 있던 한 아파트의 전용 139 타입이 2021년 1월에 5억 7,500만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무려 6년 넘게 이어져 오던 보합세가 드디어 깨진 것이죠. 바로 옆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 타입 역시 지난달 5억 3천만원에 팔리면서 처음으로 5억 원대에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TX-D 노선이 개발될 가능성만으로도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까지 들썩이고 있는 이때에 지금이라도 진입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주장하는 노선이 나름의 근거를 들어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지금 화면에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계획만 수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노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자체를 호재로 보고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 그대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봐도 좋을까요? 앞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조건 이 사업은 확정된 것이니까 믿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이 사업이 진짜 진행해도 좋을 만큼 사업성이 있는지 단지 평가 대상이 되는 정도의 의미만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예타를 받아서 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 표류하거나 아예 백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들 수 있습니다. 매번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고 지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포함됐지만 결국 예타에서 사업성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계속 표류하고 있고 결국 이번 4차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의한 아파트 가격 상승 분위기에서 섣부른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GTX 같은 대형 개발 호재는 소문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만으로 진입하면 간혹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자칫 계획이 무산돼서 큰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익은 다소 줄어들더라도 계획이 확정된 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